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사마귀가 가장 개수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마귀는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목에 뭔가 오돌토돌하게 또 나 있는 병변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본 적도 많으실 텐데요. 이건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의 다발성으로 발생한 오돌토돌한 구진성 병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거의 열의 9 정도는 목에 쥐젖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들여다보면 좀 다른 병이에요.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쥐젖과 사마귀. 실제로 우리가 진찰을 해보면 사마귀의 빈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발성으로 생겼다 그러면 사실 편평사마귀나 아니면은 신성 사마귀인 경우들이 많은데 왜 사마귀는 그렇게 다발성으로 생기는 걸까요? 사마귀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고요.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이제 주변에 상처가 나거나 만지거나 뜯으면은 이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귀를 제거를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자국이거든요. 레이저로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쥐젖과 사마귀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쥐젖은 안쪽에 목이 되게 얇고요. 오징어 머리처럼 위로 올라오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면 사마귀는 아래쪽 뿌리가 더 두꺼운 형태입니다. 쥐젖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훨씬 더 감염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정말 대안적으로 실로 제거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마귀는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면 그 넓은 뿌리에 비특이적인 지지겨지는 흉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마귀는 저는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레이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레이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뭐 자국이라던가 흉터라던가. 흉터는 사실 잘 안 생기는데 염증은 색소 침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심하게 겪었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목에 있는 걸 다발성을 빼고 나니까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티를 입고 운동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3주 만에 오셨는데 완전 새까맣게 다 찾아왔어요. 그런 이제 마찰이나 자극 같은 거나 이제 햇볕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쥐젖은 피부 노화의 현상이잖아요. 콜라겐 탄력도가 소실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고 전염성이나 증식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색소 침착 같은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치료를 미루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마귀는 전염성이 있고 수건이나 아니면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목에 있는 사마귀를 방치하게 되면 얼굴로 번져서 불편감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색소 침착은 각오하고서라도 더 번지기 전에 오늘의 제거한 사마귀 개수가 가장 적다. 내일은 더 많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제거를 강하게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색소 침착은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두려워서 사마귀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소 침착을 좀 무서워하더라도 사마귀는 제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에 가려지는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보다는 노출 부위 를 먼저 제거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기도 해요. 얼굴 그리고 목, 몸까지 다 번진 이제 애기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님은 수유를 되게 강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귀를 진단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 뒤에 시술이 진행됐던 적이 있었어요. 진단할 때 사진을 찍었을 때랑 또 6개월 뒤에 시술할 때 더 번져 있어요. 그때랑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그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몇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사실 너무 힘드시죠. 한 번 할 때마다 상처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사마귀가 가장 개수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마귀는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귀가 그냥 보이는 것보다 빛을 비치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처음에 봤던 것보다 항상 무형등을 켜서 보면 더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보고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오셔야 돼요. 병원에서 보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간단하게 10초 만에 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쥐젖과 사마귀를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양일 것 같아요.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는 바닥이 넓게 붙어 있고 판판한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빈대떡처럼 생긴 경우가 많고요. 쥐젖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모양으로 구별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번져나가는 임상적인 패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개수가 번져나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자꾸 번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